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이른 아침이어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날은 읽던 책을 조금 다시 읽어보려고 의자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요즘에 부쩍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머릿속이 황폐해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밀라논나님이 새 책을 내셨길래 그 책을 요즘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책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라고 하는 박완서님의 에세이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세 번째 책도 어떤 걸 읽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어서 와,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더라고요.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넣게 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덕사 다녀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지도 않게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모녀는 할 말이 없으면 전화를 안 하거든요.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짧게 할 말만 하고 끊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전화가 왔길래 엄마 웬일이야 그랬더니 야, 나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했어 그러는 거예요. 오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오빠가 아마 제 유튜브를 엄마한테 보여줬나 봐요. 그 애기 돌잔치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아마 그 돌잔치 할 때 엄마는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빠가 그 영상을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수덕사 다녀온 것도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무 고마웠대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엄마는 뭐든지 그렇게 배운 거가 있고 본 거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놓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고 그랬는데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못했어. 평생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딸이 수덕사 다녀오고 뭐 어디 미리네 성지 그런 데 다녀오고 돌잔치하고 한 그런 것들을 평소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고마웠어. 그 고맙다는 말을 너한테 꼭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머릿속에 무슨 종이 울리듯이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편집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걸 시작한 거가 7년 사실은 더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엄마한테 엄마 핸드폰에 유튜브 앱을 깔아놓고 가르쳐주고 한 적은 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면 이거 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못 보시는 거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니까 엄마가 제가 올린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막으로 쓰면 그게 영상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그 자막을 빨리빨리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레이션을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의 구독자들이 많이 떠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아이고
뭐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무슨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눈물 나고 혼자서 막 괴로워서 사실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를 지금까지 잘 버텨왔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재미가 없어서 별로 어쨌든 인연이 다해서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통기한이 다해서 인연이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즉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안녕하고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엄마만 저의 유일한 구독자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시골에서 볼 수 있도록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앞으로는 나레이션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가끔씩이 아니라 나레이션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부인은 건강이 어떠신지, 그리고 외손주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볼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올리면서 나레이션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이고요. 옷을 갖추어 입고 거울 앞에 항상 섭니다. 어머니 집으로 내려와서 어머니 목욕시키고 목욕탕 청소하고 그리고 어머니 옷을 몇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해요. 치매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중에서 어떤 거 입으실래요? 이렇게 묻게 하는 거고요. 사실 어머니는 계속 살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을 좀 띄워주느라고 옆에서 농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치매센터까지는 걸어서 가는 거고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오십견 때문에 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까지 받고 커피 한잔 하고 집으로 와서 머리 염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색약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요즘엔 그냥 이걸로 정착했어요. 제니하우스의 모카브라운 색상인데요. 이렇게 꺼내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반반씩만 뿌리 염색만 할 거니까 반반씩만 섞어서 통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색깔이 금방 잘 섞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에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자극이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는 제니하우스의 모카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는 걸로 그냥 요즘엔 그렇게 정착을 하고 있어요. 흰머리 염색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마트에 들려서 대추가 좋은 게 나왔길래 어머니가 대추를 좋아하시거든요. 대추를 사고 연시도 좀 하나 샀어요. 지금 딱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추와 연시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맛있다. 아침에 닭죽 먹고 점심 먹었으니까 입맛 없으면 저녁은 그냥 이게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왕대추. 대추 좀 봐라. 엄청 크다. 진짜 엄청 커. 연식이 요렇게 맛있단다. 어머니 연식 맛있다. 입맛 돌게 좀 드셔요. 맛있어. 지금 잠깐 먹을 수 있는 거야. 조금 지나면 이것도 없어져. 심심할 때 텔레비전 볼 때 그럴 때 하나씩 드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저는 항상 만보 걷기를 해요. 만보 걷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그러고 CCTV를 봤더니 세상에나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연시 6개와 대추 절반은 다 드시고요. 그래서 방에 주무시게 하고 문단속 다 하고 저의 하루를 마칩니다. 다음 날 아침이고요. 어깨가 아파서 요즘에는 앞지퍼가 있는 그런 옷만 찾아서 입고 있어요. 어머니 준비시키러 아래층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는데요. 와,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또 주무시고 계세요. 이 어디 가는 날은 이렇게 꼭 그런다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아주 또 뽀해졌네. 아, 그거 조금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음에 이쁘네요. 아주머니 이쁘시네요. 맞아요. 네. 기분 좋은 농담을 해서 어머니 발걸음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립니다. 저는 요즘 계속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 먹기 지겨워서 오늘은 두부 그라탕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11시까지가 금식 시간이어서 11시가 지나자마자부터 저 먹을 거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두부를 으깨고 고추참치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야채 올려놓고 토마토 소스 뿌리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5, 6분 뭐 조금 더 돌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나름 훌륭한 그런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쉽고 빠르고 맛있고 간편하고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옆에 그릭 요거트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쓰셨던 선풍기, 대나무 자리, 에어컨 이런 거 다 청소하셨나요? 저 요즘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남편과 둘이 또 저녁 때 만보 걷기 하러 나가서 우리 손자 조엘이 신발 사주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돌잔치한 그 녀석 이제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엄청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주세요. 네. 신발이 너무 귀여워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다시 한번 또 신발 열어서 구경하고 희죽희죽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루가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토요일이에요.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없는 아주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의 이름은 찬밥 처리 기능사 1급 자격증이에요. 제가 준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남은 거를 남편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남은 음식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건 조금 그래서 예쁘게 담고 멸치 육수 내서 양파랑 뭐 여러 가지 야채 넣어서 꽃떡 남은 것도 좀 넣고 만두 좀 넣고 우동도 반 개 정도 넣고 지금 넣는 건 저건 깻잎이에요. 깻잎 조금 넣으면 향긋하니 맛있거든요. 볶음밥이랑 같이 이렇게 주었더니 찬밥 처리하는 기분 들지 않고 아주 맛있고 든든하게 그렇게 잘 먹었답니다. 저는 항상 냉동실에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놓아줄 것들을 조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우튀김이에요. 그래서 새우튀김 3개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옆에 이렇게 놓아 주었더니 밥을 먹을 때 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즐거운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지요. 이제 제가 먹을 식사 준비를 해요. 콩 단백면에다가 지난번에 잡채하고 남은 야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남는 것들 올리고 토마토 소스 올려서 또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한 5, 6분 돌렸습니다. 야채를 먹으려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 조금에다가 그릭 요거트 올리고 냉동 블루베리 조금 올려서 그렇게 같이 먹으려고 놓아줬고요. 콩면 그라탕,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리고 우리 조카 며느리가 선물해 주었던 예쁜 찻잔 꺼내서 저도 새우튀김 한 개만 놓아주고, 그리고 선물 받았던 홍차가 있었어요. 그 홍차 하나 듬뿍 퍼서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식사를 했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갖추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건강도 챙기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식사를 천천히 느긋하게 했어요. 이 모습은 카무트 귀리 현미밥에다가 참치 하나 넣고서 김치 넣고 뭐 야채 남은 거 있으면 야채가 넣고서 들기름 듬뿍 뿌려서 우리 사부인께서 보내주셨던 김, 그다음에 부추 뭐 이런 것들, 깻잎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한 끼 먹었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찍어 놨군요. 어젯밤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가 조엘이 아빠 말하는 거예요. 그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잤거든요. 그래서 밤에 돼지갈비찜 얼려놨던 거 꺼내서 맛있게 먹이고, 오늘 아침에는 무얼 먹이나 하다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보니까 칼국수 끓이면 될 것 같아서 만두 조금 쪄서 꽃떡 칼국수 준비하고요. 그리고 만두 옆에다가 조금 쪄서 이렇게 놔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순둥순둥한 그런 조카여서 무얼 줘도 아마 맛있다고 잘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짜장 하나 데워서 두부면에다가 저렇게 짜장만 부어서 짜장 두부면을 저는 먹었지요. 조카는 서울에서 기타 연주할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유명하다는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와 뭐 꽈배기 이런 거를 사서 차에다가 좀 실어주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주차비도 결제를 본인이 해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오빠야 보고 있냐? 오빠 네 아들 돼지갈비찜에 칼국수 해먹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소갈비 해줘라. 하하, 말투 봐. 1살 차이 남매라서 평소에도 말을 저렇게 툭툭거리면서 합니다.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파이팅 하면서 어머니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주간보호센터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정형외과에 50견 치료받으러 갑니다. 다행히 물리치료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했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원래는 오늘 줌바 하러 가는 날인데 줌바 포기하고 냉동실에 있던 플랫브레드 하나 해동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습니다. 집에 있던 것들 야채들 올려서 저렇게 먹으면 서브웨이 같은 데 가서 먹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신선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허니 머스타드 뿌리고 케찹 소스 뿌리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커피랑 이렇게 먹었더니 기분도 굉장히 좋고 아주 산뜻했습니다. 나를 좀 위해 주려고 일부러 낮잠을 좀 푹 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끝날 시간 돼서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주무시라고 하고 김치 콩나물 국밥 만들고 있어요. 멸치 육수 내고 거기에다가 뭐 부추, 콩나물, 깻잎도 조금 넣고요. 계란 살짝 풀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이렇게 내놓았더니 아주 든든하고 맛있더라고요. 후식으로는 노브랜드 꼬치 이렇게 데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보걷기를 했고요. 만보걷기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우리 손자 걸음마 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가 산 신발은 좀 큰가 봐요. 화요일이고요. 원래 제 계획은 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혼자서
미술전을 다녀오려고 했어요.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화가의 전시회가 지금 서울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거 혼자서 다녀오려고 어젯밤에 미리 예습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취소를 하고 샌드위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플랫브레드 냉동실에 항상 있는데요. 해동시켜서 이렇게 먹기 좋게 5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아들내미도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남편도 퇴근했을 때 굉장히 배고파 하더라고요. 금방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1개 정도 먹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으면 되거든요. 어머님도 드렸는데 잘라서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잘 계시는 거 확인하고 이제 저도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좀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약 먹고 좀 자려고 누운 거예요. 그런데 또 눕는 것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양쪽 어깨가 다 50견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저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팔도 올라가지도 않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억지로라도 팔을 저렇게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 정도도 팔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주사 맞고 치료하고 약 먹고 계속 그랬더니 저 정도는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래도 계속 스트레칭 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자꾸 아픈 데가 생기는 건지,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프고 싶지 않은데 시들시들합니다. 그 와중에 심심해서 그림자 놀이 하고 싶어서 왜 이러나 몰라요.